이재모 대표 제가 방금 전에 시장 얘기를 조금 하긴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사실 앞서 삼성전자가 1조 원대에 수주했다 하고 하면서 삼성전자 얘기는 안 하고 그 주변에 5G 장비 업체들만 얘기했거든요. 주가가 거기가 더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좀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뭐 지수는 앵커님이 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내일 FOMC 회의 이제 결과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국내 증시가 특별히 뭐 올라가거나 막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그냥 견디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5월 전반적으로 볼 때 좀 하순으로 가면서 좀 빠질 거로 좀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초이기 때문에 여튼 지수는 계속적으로 2,600선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뭐 실적 발표도 됐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통신 장비 그 수주받은 이슈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규모 1조 원 사실은 뭐 큰 규모이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썩 뭐 큰 규모는 아닐 겁니다.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에 크게 무언가 이제 도움이 되거나 뭐 매출 비중에 있어가지고 크게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오늘 아무래도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더 주가가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코스닥 시장도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은 코스닥도 지금 910선 전후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910선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고 그 위에 올라갈 경우에는 나름대로 추세가 좀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버틸만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름대로 중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좀 중요한 변곡점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길 바랐는데 여튼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큰 산을 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역시 코스닥도 지금 오르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개별 기업들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분위기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그 이후의 주가 흐름,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향후 전망들 이걸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차전지 종목들 중에서 시총 상위 1위 기업인 에코프로 BM 이런 기업들 보시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잘 나올 거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여튼 2분기 더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끌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네네. 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향후 전망 이런 것도 같이 좀 시장을 보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코롱인더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코롱인더가 실적은 그렇게 아주 좋게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매출도 좀 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강세 가는 거는 향후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그 시장과 소통을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제가 볼 때도 실적이 썩 그렇게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개별 이제 사업 부문별로 보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잘 나온 섹터가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전망이 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증권사 중심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것 같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현재 코어로 인다가 6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 뭐 많게는 10만 원대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 종목이 6만 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뭐 9만 원 후반, 10만 원대까지 가게 될 경우에 나름대로 상승 여력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주가가 사실 워낙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 여튼 1분기는 안 좋아도 향후 좋아진다. 그럴 경우에는 올라갈 여지는 있는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이 코오롱 인드가 그런 전망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수소 관련주로도 약간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워낙 매기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건가요? 아니면 본 사업 자체가 좀 안 좋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사실 코오롱 인더가 작년에도 한 8월, 9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들이 네. 수소 관련된 이슈가 그때 강하게 불었어요. 사실은 코오롱 인더가 기존에는 수소 관련된 기업으로 그렇게 분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후발 주자격으로 강하게 올라갔던 것들이고요. 코오롱 인더뿐만 아니고 이제 코오롱 뭐 글로텍, 코오롱 글로벌에서 그룹사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 수소 쪽으로 무언가 사업을 걸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소 쪽으로 많이 걸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빠졌던 것들은 결국 수소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밀렸던 것으로 보이고 수소는 여튼 이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기대감이에요. 여전히 기대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 나올 만한 것들은 없고요. 코오롱 그룹사 전반에 걸쳐서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계획들을 보게 되면은 2023년 정도 그때 돼야만 이제 무언가 제품이 상용화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이고 무언가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또 판로 어딘가 팔 때가 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시장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 동사 코오롱 그룹사는 실적이 실적 측면에서 볼 때 신규 사업 쪽보다는 기존 사업들, 화학이라든지 패션 이런 네. 쪽에서 아무래도 좀 주가의 변동을 줄 만한 요인들이니까 신규 사업은 알파를 두시고요. 기존 사업만 놓고 보시고 이 펀더멘탈 가지고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걸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적으로 지금 증권사 중심으로 9만 원에서 10만 원 이 범위에 지금 주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목표가가.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6만 원대는 주가가 굉장히 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패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이 큰 것 같습니다. 박성현 캐스터하고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아주 강하게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양 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까? 방금 전 VI 걸린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에코플라스틱이나 코오롱 플라스틱이 VI 걸리면서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나프타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된다는 점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거래량 오늘 좀 급증한 가운데 횡보한 후 이제 다시 주목할 수 있는 타이밍일지 아니면 짧은 테마성 재료로 보는 게 좋을지 이재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이런 기업들은 테마성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전쟁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가 초반에는 뭐 사료나 비료 이런 기업들 굉장히 지금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기업들이 또 다시 오르기에는 좀 부담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관련돼서 다른 뭐 원자재라든지 다른 쪽 섹터에서 계속 이슈가 돌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횡보하고 있던 기업들 특히나 바닥권에 있던 기업들이 거래가 일부 터지면서 주가 급등하는 현상들이 반복이 좀 되고 있는데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도 방금 캐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튼 뭐 러시아 쪽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강하게 오른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기업들은 그냥 슈팅이 나올 때는 그냥 매도를 항상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더 간다. 이거는 투자자인 제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지나고 나서 더 올랐네 떨어졌네 이야기 되는 것들이고 당장 그 순간엔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매도를 고려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반드시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가는 빠질 수 있으니 이런 기업들은 올라갔을 때 매도하자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막 반복되면서 나오죠. 어딘 뭐는 규제하고 뭐는 안 좋고 어떤 거는 물가가 오르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주가들은 그때그때마다 튀었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LG화학 한번 볼까요, 이재무 대표님? LG화학에 대해서 최근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크게 반등은 못했고요. 오늘도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유진하고 있거든요. 향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LG화학에 지금 들어갈 시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LG화학이 사실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사업을 떼어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LG화학이 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비싸게 거래가 되었었는데 그 사업을 떼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을 떼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배터리 업체들은 그렇게 주가가 많이 간 건 아닙니다. 사실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주가가 더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더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떼어낸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배터리 소재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든다든지 또는 새로운 뭐 전구체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름대로 그 회사 내에서는 밸류체인을 형성을 해가면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가고 있고요. 이 기업이 또 자회사들 중에서 바이오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굉장히 큰 시장이고 새로운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으로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떼어낸 이후에도 사실은 좋은 사업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화학이 주가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무언가 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물론 개별 기업 이슈도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수급 요인이 더 강하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대형주들을 매수를 안 합니다.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지금 이 대형주들이 못 가는 것들이고 3월, 4월 달 기관들 매매 동향을 잘 보시면은 기관들조차도 대형주를 안 산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 중소형주,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종목 섹터로 지금 수급이 실제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수급적으로도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약간 횡보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LG화학 같은 기업들은 담아두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지만 내가 5에서 뭐 10% 짧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LG화학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순환매 장세이고 종목 장세이니까 그런 수익을 내실 거면은 중소형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LG화학을 투자하실 분들은 좀 더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 그런 분들만 지금은 매수를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중소기업단에 있는 종목들로 오히려 테마가 강한 종목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중장기적인 견해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소영 캐스터하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소영 캐스터,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급 좋은 데들 중에 포스코어 관련된 회사들도 좀 있던데 어떤 데들 좀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수급이 꽤 괜찮은데요. 네. 기관 수급이 이어지다가 이제는 또 외국인까지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의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철강주들 좀 호실적 전망이 있었지만 2분기에는 그래도 좀 주가는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재무 대표님? 일단 철강은 지금 아마 크게 지금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대형주들은 주가가 안 갑니다. 주가가 옆으로 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반면에 중소형 철강주들은 지금 막 날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확실하게 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이 뭐 분기 단위로 볼 때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아요. 잠깐 움직였다가 도로 제자리 돌아옵니다. 지금 주가가 계속 횡보를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지금 날아가는 흐름입니다. 그 종목들은 실적은 안 나와도 지금 날아가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가 붙는 쪽으로 수급이 더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제 포지션을 좀 일부 차지할 경우에 그럴 때는 담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매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만 놓고 볼 때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그렇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싼 거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 차트라고 이야기하는 기술적 분석상 볼 때도 추세는 약간 전환되는 모습이긴 한데 이게 지금 썩 위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은 아직은 없어요. 여전히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포스코홀딩스 주가만 놓고 볼 때는 5월 달만 놓고 볼 때 일단은 횡보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홀딩스는 일단은 관망 정도만 해보시고 주가가 조금 더 위로 가려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볼 때 30만 원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 원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추세가 위로 탄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미 밑에서 사셨던 분들, 그러니까 저점에 매수하셨던 분들만 계속 끌고 가는 거고요. 목표 주가를 잡아드리면 적어도 작년에 40만 원대 이때까지는 좀 무리지만 제가 볼 때 36만 원, 35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 가격만 보시고 그 저점에 매수하실 분들만 가져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 회사들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디알텍이라는 회사 어제도 좀 오르고 오늘도 지금 급등하는 모양새거든요. 이 디알텍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디알텍은 전 네. 개인적으로 좀 탐방을 여러 번 갔었던 기업이고요. 네네. 실적은 개선되는데 이 기업도 사실 실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도 어제도 오늘 올랐고 오늘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보니까 역시나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지금 테마에 엮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부 종목들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무엇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디알텍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엑스레이 디텍터를 만드는 업체이고 네네. 이게 산업용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DMZ에서도 쥐레 같은 거를 발굴해낼 때 검사할 때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무래도 쥐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그때 이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디알텍도 그렇고 퍼스텍 같은 기업들, 소위 말하는 쥐레 관련된 검사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알텍도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기업은 늘 그랬는데요.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항상 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히 급등을 좀 했고 갭상승 했는데요. 주가가 제가 볼 때는 밀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올라갔을 때 역시 테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은 매도 구간이다. 이런 투자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고 현대차가 친환경 배터리와 관련돼서 뭐 합작사를 만드네, 협력을 하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회사들이 같이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재무 대표하고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2차 전지 장비 중에 PNT라는 기업이 오늘 한 3% 정도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지난 뉴스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하고 국내 이제 배터리 업체인 SK온,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배터리 사업을 분리한 기업인데 SK온과 함께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장은 지금 보니까 이제 미국 쪽에 짓는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쯤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뭐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뉴스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 장비주, 그다음에 PNT 같은 기업들이 통상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지금 강하게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PNT도 이제 실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쪽, 기존의 SK온 쪽 이런 쪽으로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타 종목들 보시면 TSI나 NS, 그다음에 아바코 같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오늘 강하게 지금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 고객사들의 투자 어떤 사이클과 맞추어서 네. 계속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재 업체들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좀 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장비주들은 나름대로 작년부터 잘 보시면 꾸준히 좀 올라가는 그런 장기 추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실은 뭐 장비주들은 오히려 소재주보다 주가의 어떤 변동이 더 컸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쪽 2차 전지 업체들 보시면 소재 업체들이 주가 변동이 심하고 장비주들이 오히려 더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PNT도 지금 추세 계속 저는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시총이 한 1조 원 이상 갔는데 사실 이 기업이 과거 5년 전만 해도 시총이 1,000억대였습니다. 지금 네. 10배가 올라왔는데 지금 여전히 전방 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는 좀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NT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단기 좀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지금 매수하기엔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들인 것 같습니다. 흐름상 볼 때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좀 매매하실 분들도 추세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뭐 한 6만 원대까지 가져가는 전략도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총 변화들을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지죠.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들의 시총 규모가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총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변화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PNT는 사실 폐배터리 활용, 재활용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몇 번 언급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박소영 캐스터랑 얘기 좀 해볼까요? 아침에 시장이 열리고 나서 움직이는 것과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움직이는 게 조금 달라요. 지금 시각에 좀 보이는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지금은 또 전선 관련주들이 좀 오르나 싶다가 다시 좀 주춤하다 싶었는데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양봉 크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중 대원전선이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게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선 관련주의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플라스틱 관련주처럼 이 테마성 재료로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쪽은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캐스터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오늘 좀 특징주를 좀 보다가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오릅니다. 대한전선도 지금 11%, 대원전선도 9%, 가원전선도 지금 한 5% 정도 오르고 있고 일진전기까지도 한 2%대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보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네. 지금 이 기업들도 그 5G 관련돼서 일부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전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통신 장비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동반 강세를 좀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원전선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그렇고 강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부 지금 5G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일단은 시장에 가장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느낌은 이 종목들의 흐름과 비슷하게 흐름이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은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대한전선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보니까 실적도 우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추세가 지금 약간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은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네. 볼 때는 조금 더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빠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지를 받고 있는 이평선들이 모여있는 지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2,000원대인 것 같고 더 올라갈 경우에 제가 볼 때 3,000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추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실적도 괜찮고 나름 추세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전선 관련된 기업들은 보유하자는 투자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국전력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오늘 한국전력도 4%대 강세까지 아까 가는 걸 봤는데요. 민영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며칠 전에 팍 한번 튀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도 오늘도 강세 나오는 거 보면 한국전력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세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좀 상승으로 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보유하시는 분들이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국전력은 제가 이제 그렇게 썩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고 추천도 많이 드리지 않아요. 굉장히 무거운 기업이고 방향성을 혹시라도 한번 잘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사실은 오랜 기간 물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썩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기업인데 네. 그나마 가격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는 어디냐면은 2만 원대인 것 같아요. 2만 원 초반대까지는 매수는 가능해 보입니다. 이 기업이 유독 잘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2만 원 정도 특별히 시장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2만 원이 굉장히 나름대로의 견고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만 원, 2만 원 초반대까지 매수해 보시고요. 이 종목이 올라간다 그런 느낌 받을 때는 좀 끌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또 크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추세를 탈 경우에는 올라가니까 나름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22,0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2,000원대면 2만 원 초반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2만 원, 뭐 지금 23,000원 정도까지 와 있는데 한 10% 네. 범주인데 지금은 일단은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더 빠질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그때 매수하시고요. 목표 주가도 잡아드리면 나름대로는 뭐 3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은 저점 매수했다가 방향성을 봐야 되는 겁니다. 네. 방향이 위로 간다 느낌 받을 때는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이 맞으니까 그때는 3만 원까지 가져가는 거고 방향을 제대로 위로 못 잡을 경우에는 굳이 그때까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익절해도 되니까 이 기업들은 2만 원 초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국전력 전기요금을 인상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이 회사의 수익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도 결국엔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니까 새 정부가 앞으로 이 전기요금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한국전력의 주가 방향을 결정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소영 캐스터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이 시각 공략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무 대표께서 가져오신 공략주 확인할게요. 뷰웍스라는 회사를 가져오셨습니다. 뷰웍스도 의료와 관련된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뷰웍스 같은 경우에 제가 한 2, 3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우연히 이제 말씀드렸었고 지난달에 제가 직접 탐방도 다녀왔었고요. 이번 주에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앵커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엑스레이 디텍터 쪽, 그러니까 의료 쪽으로 관련된 장비라고 보시면, 의료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산업용 카메라 이런 것들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이미징 솔루션 업체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의료용 이미징 솔루션이 매출 비중의 72%, 산업용 쪽으로 나가는 이미징 솔루션이 한 27%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중에서 1분기 실적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5월 2일에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539억에 영업이익 99억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으로 좀 비교했을 때 26%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 비교했을 때 18% 정도 증가를 좀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달성을 한 거고요. 1분기는 통상적으로 실적 시즌을 볼 때 비수기 시즌이에요. 이 기업은 항상 4분기가 성수기고 1분기는 비수기입니다. 근데 1분기에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잘 나오는 이유들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인수한 미국의 유통기업이 있는데 이 유통기업이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동사의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업도 지금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70% 이상이 다 수출이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높아진 만큼 아마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도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덴탈 쪽으로 나가는 장비들이 코로나 시국에는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뭐 치료를 한다든지 교정을 한다든지 수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임플란트나 치아 교정 이런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될 것이라고 회사에서는 전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1분기에도 관련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중국 쪽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장비가 이제 국내 레이라고 하는 치과 의료 장비 업체와 함께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고객사인데 레이와 함께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용 카메라 매출 비중 27%인데 과거에는 디스플레이 쪽에 검사 장비로 많이 들어가던 카메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징 솔루션 제품인데 이 제품이 최근에 어디로 많이 들어가냐면 골프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고객사는 골프존인데 이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크린 골프장에서 무언가 많이 찍어야 되죠. 그래야 무언가 비전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의 비전이라고 하는 이 제품에 이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 카메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요가 지금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계속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카메라 수요도 계속 있다 보니까 이쪽도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2,200억에 영업이익은 396억까지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연평균 매출액이 15%씩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창립한 지 올해 22년째인데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습니다. 매년 매출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은 굉장히 실적이 우량한 기업이고 밸류 측면에서 볼 때도 PER 지금 10배, 11배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받을 때 PER 40배까지 받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좀 눌려 있다 보니까 PER 20배나 15배까지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PER 15배까지 버든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52,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52,000원까지 가져가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